자정이 넘은 서울의 G타워. 도시가 잠든 시간. 한지우의 세상은 비로소 시작되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것은 노트북이나 태블릿이 아닌 차가운 금속성의 청소 카트였다. 50층이 넘는 이 최첨단 빌딩의 복도를 그녀는 유령처럼 소리 없이 오갔다. 유리벽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이름도 얼굴도 없는 그저 흐릿한 그림자일 뿐이었다. 이곳은 대한민국 IT 산업의 심장이었다. 밤새도록 꺼지지 않는 서버실의 푸른빛, 미래적인 디자인의 사무실, 그리고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첨단 기술들. 지우는 무표정한 얼굴로 바닥을 닦으며 복도벽에 붙은 넥서스, AI 넥서스 AI라는 로고를 스쳐 지나갔다. 5년 전, 저 이름은 JNY 테크였다. 그녀의 아버지, 한정훈의 꿈과 열정이 담겨있던 이름. 하지만 이제 그곳은 아버지를 배신하고 모든 것을 빼앗아간 자의 왕국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매일 밤 원수의 성을 제 손으로 쓸고 닦고 있었다. 이보다 더 지독한 아이러니는 없었다. 새벽녘. 일이 끝나면 그녀는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향했다. 가파른 언덕 꼭대기에 위태롭게 자리 잡은 옥탑방. 문을 열면 곰팡이 냄새와 낡은 책 냄새가 뒤섞여 끼쳐왔다. 방 안에는 변변한 가구 하나 없었지만 방 한쪽 구석에는 낡은 컴퓨터 부품들과 해킹, 코딩에 관련된 전문 서적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이곳은 그녀의 초라한 보금자리이자 복수를 준비하는 비밀스러운 작전실이었다. 그녀는 익숙하게 컵라면에 물을 붓고 낡은 컴퓨터에 전원을 켰다. 모니터의 푸른빛이 그녀의 핏기 없는 얼굴을 비추었다. 그녀는 라면이 익는 몇 분의 시간조차 허투루 쓰지 않았다. G타워 전체의 네트워크 트래픽을 감시하는 것. 그것은 5년간 하루도 거르지 않은 그녀의 습관이자 훈련이었다. 바로 그때 그녀의 눈이 가늘어졌다. 17층에 입주한 작은 스타트업 로지버스의 서버에서 비정상적인 데이터 흐름이 감지되었다. 신생 기업을 노리는 랜섬웨어 공격이었다. 이대로 두면 몇 시간 안에 그들의 모든 데이터가 암호화되고 회사는 하루아침에 파산할 터였다. 지우는 잠시 망설였다.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었다. 오히려 세상에 대한 증오로 가득 찬 그녀에게 타인의 불행은 무감각하게 느껴져야 마땅했다. 하지만 그녀는 아버지를 떠올렸다. 작은 차고에서 밤을 새워가며 자신의 기술로 세상을 이롭게 만들고 싶다던 아버지의 빛나던 눈동자를 젠장! 그녀는 짧은 욕설을 뱉으며 키보드 위로 손을 가져갔다. 그녀의 손가락이 춤을 추기 시작했다. 평범한 청소부의 손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정교하고 폭발적인 움직임이었다. 그녀는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여러 개의 가상 서버를 경유해 로지버스의 방화벽으로 접근했다. 그리고 그들이 미처 인지하지도 못했던 제로데이 취약점을 통해 외과 의사가 환부를 도려내듯 정확하게 악성 코드를 찾아내 제거했다. 모든 과정은 단 3분 만에 끝났다. 그녀는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 조용히 연결을 끊었다. 내일 아침 로지버스의 직원들은 자신들의 회사가 파산 직전까지 갔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났다는 사실을 영원히 알지 못할 것이다. 자신과 상관없는 세상을 구원한 영웅은 퉁퉁 불어터진 컵라면으로 허기를 채웠다. 식사를 마친 그녀는 품에서 낡은 로켓 펜던트를 꺼내 들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목걸이였지만 그녀는 사진 대신 그 안에 아주 작은 데이터 칩을 보관하고 있었다. 5년 전 그날 화염과 비명 속에서 아버지가 그녀의 손에 마지막으로 쥐어준 것이었다. 이지우야, 살아남아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남아. 진실은 이 안에 있어. 사랑한다. 내 딸,
아버지의 마지막 목소리가 뇌리에 박힌 비명처럼 울려 퍼졌다. 그녀는 펜던트를 꽉 쥐었다. 뜨거워야 할 눈물은 이미 5년 전에 모두 말라버렸다. 대신 심장 깊은 곳에서부터 차가운 분노의 불꽃이 타올랐다. 그녀는 벽에 걸린 달력을 바라보았다. 며칠 뒤 붉은색으로 동그라미가 쳐진 날짜. 부모님 5주기 5년. 복수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림자처럼 살아온 시간이었다. 그녀는 충분히 기다렸다. 충분히 칼을 갈았다. 이제 더 이상. 원수가 아버지의 유산 위에서 웃고 떠드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지유의 눈빛이 결연하게 빛났다. 평범한 청소부의 무기력한 눈이 아니었다. 먹잇감의 목덜미를 노리는 늑대의 차갑고 잔인한 눈빛이었다. 고요한 옥탑방의 공기 속에서 거대한 복수의 서막이 조용히, 그러나 거부할 수 없이 열리고 있었다. 부모님의 5주기를 며칠 앞둔 날, 한지우는 작전기라도 한 듯 반차를 냈다. 그녀가 향한 곳은 동네 도서관의 컴퓨터실이었다. 자신의 옥탑방이 아닌 흔적이 남지 않는 공공장소에서 원수의 동태를 살피기 위함이었다. 그녀는 모자를 깊게 눌러쓴 채 익숙하게 넥서스 AI의 공식 홈페이지와 관련 뉴스들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의 세상을 무너뜨릴 첫 번째 파편을 발견했다. 화면 가득 넥서스 AI 차세대 인공지능 프로메테스 글로벌 론칭이라는 헤드라인이 떠 있었다. 화면 속에서 그녀의 원수이자 친삼촌인 윤태석 회장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는 수많은 기자들 앞에서 아버지의 유산이었던 프로메테스를 마치 자신의 평생 업적인 것처럼 떠들어댔다. 프로메테스는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의 미래를 바꿀 혁신이며 저희 넥서스 AI가 지난 수년간 피땀 흘려 이룩한 위대한 유산입니다. 유산. 그 단어가 지유의 심장을 난도질했다. 그녀의 손이 마우스를 쥔 채 하얗게 굳어갔다. 화면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저 남자의 얼굴 위로 5년 전 피를 흘리며 쓰러져 가던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 겹쳐졌다. 피땀 흘린 것은 아버지인데 그 모든 영광을 원수가 가로채고 있었다. 세상은 거짓에 열광하고 진실은 땅속 깊이 묻혀 썩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컴퓨터를 끄고 비틀거리며 도서관을 빠져나왔다. 분노로 눈앞이 흐려졌다. 하지만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절망은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옥탑방 우편함에 차가운 법원의 인형이 찍힌 등기우편 하나가 꽂혀 있었다. 봉투 안에는 그녀가 태어나고 자란 옛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및 강제매각 예고 통지서가 들어있었다. 윤태석이 상속세를 핑계로 마침내 그녀의 마지막 남은 추억까지 빼앗으려 드는 것이었다. 그 종이 한 장에 지유의 이성의 끈이 완전히 끊어져 버렸다. 아빠, 이것 봐. 내가 처음으로 코딩한 거야. 헬로, 월드라고 떴어. 우리 딸. 정말 천재인데 나중엔 아빠보다 더 대단한 프로그래머가 되겠는걸. 아버지의 서재에서 풍겨오던 짙은 책 냄새. 어머니가 구워주시던 쿠키의 달콤한 향기. 그 모든 행복의 기억이 깃든 공간이 이제는 경매에 넘어가 모르는 사람의 손에 들어갈 터였다. 아버지의 기술, 어머니와의 추억, 그녀에게 남은 모든 것을 원수가 빼앗아 가고 있었다. 옥탑방으로 돌아온 그녀는 한참 동안이나 어둠 속에 주저앉아 있었다. 텅 빈 방 안. 그녀의 거친 숨소리만이 유일한 소음이었다. 이대로 무너질 것인가 하니. 그녀의 슬픔은 눈물이 되는 대신 날카로운 칼이 되어 심장에 박혔다. 무력감은 독이 되어 온몸에 퍼져나갔다. 복수해야 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컴퓨터 앞에 앉았다.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폭풍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 토르 브라우저, 다중 VPN, 자체 제작한 암호화 프로토콜. 그녀는 수십 개의 보안 장벽을 뚫고 일반인들은 존재조차 모르는 시면의 인터넷, 다크웹의 가장 깊은 곳으로 향했다. 마침내 그녀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에레보스 이레부스라는 이름의 사이트였다. 그리스 신화 속 어둠의 신의 이름을 딴 이곳은 돈과 권력을 가진 최상위 포식자들을 위한 비밀스러운 거래소였다. 그들은 이곳에서 기업을, 정보를, 심지어는 사람의 목숨까지도 거래했다. 지우는 새로운 계약 등록 버튼을 눌렀다. 그녀는 해커를 구하거나 청부살인업자를 찾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기 자신을 경매품으로 내놓았다. 계약명 복수의 그림자, 거래 물품 한 인간의 미래, 설명, 천재적인 해킹 및 정보전 기술을 보유한 유령. 계약이 성사되는 순간부터 당신의 목적을 위해 배신하지 않는 그림자이자 가장 완벽한 무기가 되어주겠다. 계약 기간은 복수가 끝나는 날까지. 나의 모든 지식, 모든 기술, 모든 시간을 오직 당신을 위해 사용한다. 거래 조건 단 한 사람의 파멸. 타겟 넥서스 AI 회장 윤태석. 희망 가격 글을 파멸시킬 당신의 힘. 한 글자, 한 글자. 그녀는 자신의 영혼을 깎아내어 계약서를 써 내려갔다. 이것은 단순한 거래가 아니었다. 복수를 위해서라면 악맥의 영혼이라도 팔겠다는 그녀의 절규였다. 마지막 문장을 입력하고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이제 정말 돌아갈 다리는 없었다. 딸깍 엔터키를 누르는 소리가 텅 빈 옥탑방에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다. 그녀의 모든 것을 담은 상품 정보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포식자들이 모여있는 어둠의 장터에 올라갔다. 모니터의 빛만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그 얼굴에는 더 이상 슬픔도 두려움도 희망도 없었다. 오직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차갑고 공허한 복수심만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스스로 시면 속으로 몸을 던졌다. 어떤 괴물이 자신의 손을 잡아줄지 혹은 삼켜버릴지 모른 채 에레보스의 계약을 올린 지 24시간이 채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 한지우의 암호화된 메일함으로 단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발신자 정보는 완벽하게 지워져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간결하고 위압적이었다. 오늘 밤 11시 강남 파이낸스 빌딩 70층 펜트하우스. 약속 장소는 스텔라 다이나믹스의 본사였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기술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거대 기업, 그리고 그곳의 주인은 단 한 사람이었다. 밤 11시 정각, 지우는 약속된 장소에 섰다. 최고급 자재로 마감되었지만 어떤 장식이나 색채도 없이 오직 흙과 백, 그리고 차가운 금속으로만 이루어진 공간. 마치 주인의 성격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펜트하우스였다. 거대한 통유리 창 앞에 도시의 야경을 등지고 한 남자가 서 있었다. 완벽한 맞춤 수트를 입은 남자는 그림자 속에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냈다. 그가 천천히 몸을 돌렸다. 조명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다. 감정이라고는 단 한 점도 찾아볼 수 없는 얼음처럼 차갑고 완벽하게 조각된 얼굴. 빙의 황태자, 스텔라 다이나믹스의 회장 강민준이었다. 당신이 복수의 그림자인가? 그의 목소리는 그의 외모만큼이나 차가웠다. 그 계약서에 적힌 능력이 사실인지 확인해야겠군. 그는 지우를 철저하게 무시한 채 자신의 책상으로 가 태블릿을 그녀에게 던지듯 내밀었다. 화면에는 경쟁사인 오리온테크의 로고가 떠 있었다. 오리온테크의 중앙 서버. 업계 최고의 보안으로 유명하지. 앞으로 24시간 주겠다. 그 안에 그들의 차기 프로젝트 주스에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가져와.
그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요구였다. 국가정보원이라도 며칠은 좋게 걸릴 일이었다. 이것은 테스트가 아니었다. 그녀를 쫓아내기 위한 모욕에 가까웠다. 지우는 아무 말 없이 태블릿을 받아 들었다. 그녀는 소파에 앉는 대신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주저앉아 태블릿을 무릎 위에 올렸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머릿속으로 거대한 데이터의 성체, 오리온테크의 네트워크 구조도를 그리기 시작했다. 아버지와 함께 밤을 새우며 놀이처럼 배웠던 모든 것들이 복수라는 이름 아래 날카로운 무기가 되어 깨어났다. 타닥, 타다닥, 적막한 펜트하우스에 오직 지우의 손가락이 가상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그녀는 더 이상 청소부가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데이터의 흐름을 읽고 그 길을 가르는 지휘자였다. 민주는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무심한 척 그녀를 지켜보았다. 처음에는 그저 돈에 눈이 먼 하룻강가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눈빛이 미세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문제 해결 방식은 그가 아는 그 어떤 해커와도 달랐다. 무식하게 방화벽을 부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마치 물이 흐르듯 시스템의 가장 약한 논리적 허점을 파고들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며들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고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씩 꺼져갔다. 지우는 지난 20시간 동안 단 한순간도 쉬지 않았다. 식은땀이 등을 적셨지만 그녀의 눈은 불타는 듯한 집중력으로 빛나고 있었다. 마침내 그녀의 손가락이 멈췄다. 끝났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민주는 와인잔을 내려놓았다. 아직 약속된 24시간이 되려면 4시간이나 남아있었다. 데이터는 이 암호화된 폴더 안에 있습니다. 그녀가 태블릿을 내밀었다. 민주는 반신반의하며 폴더를 열었다. 그 안에는 지스 프로젝트의 설계도는 물론 그들의 비밀 회계 장부와 이면 계약서까지 오리온테크의 심장을 통째로 적출해온 듯한 데이터가 들어있었다. 하지만 지우가 보여준 것은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그리고 보너스입니다. 그녀는 다른 파일을 열었다. 그 안에는 오리온테크의 최고 보안 책임자와 넥서스 AI의 윤태석이 비밀리에 만나는 영상과 두 사람이 주고받은 이메일 내역이 담겨 있었다. 오리온테크의 서버에는 아무도 모르는 백도어가 있었습니다. 제가 뚫고 들어간 그 길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했던 길이죠. 윤태석이 심어놓은 산업 스파이가 바로 그들의 보안 책임자였습니다. 민준의 얼음 같던 표정에 처음으로 균열이 일었다. 그녀는 단지 주어진 과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사냥터에 풀어놓은 사냥개처럼 목표물의 숨통뿐만 아니라 그 배후까지 물어뜯어 온 것이다. 그때 민준의 뒤에 그림자처럼 서 있던 경호 실장이 다급하게 속삭였다. 회장님, 방금 저희 쪽 보안팀에서 오리온테크의 네트워크가 완전히 무력화되고 내부 기밀이 전부 유출되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침입자의 흔적을 단 하나도 발견할 수 없다고 합니다. 민주는 경호실장을 물리고 다시 지우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시험하는 자의 오만함이 없었다. 대신 강력한 무기를 발견한 포식자의 만족감과 이해할 수 없는 존재에 대한 서늘한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우의 앞에 섰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녀를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하듯 손을 내밀었다. 환영하지. 복수의 그림자. 지우는 그의 손을 말없이 마주 잡았다. 두 사람의 차가운 손이 맞닿는 순간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복수의 계약이 마침내 체결되었다. 복수의 계약이 체결된 다음 날부터 한지우라는 존재는 세상에서 지워졌다. 강민주는 그녀를 자신의 펜트하우스 깊숙한 곳에 숨기고 그녀를 완벽한 무기로 재련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혹독했다.
전직 국정원 출신의 심리분석가가 동원되어 상류층의 화법, 몸짓,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심리전 기술을 가르쳤다.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일리스트가 그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둡고 그늘진 청소부의 흔적을 완벽하게 지원했다. 하버드 출신의 비즈니스 컨설턴트는 그녀에게 기업의 생리와 경제의 흐름을 주입했다. 지우는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이 모든 것을 흡수했다. 그녀의 천재적인 두뇌는 단 며칠 만에 전문가들의 혀를 내두르게 만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어 지내던 한지우가 아니었다. MIT를 수석으로 졸업한 재미교포, 눈부신 재능과 차가운 카리스마를 동시에 지닌 정세라 카일라 중으로 다시 태어났다. 오늘부터 당신은 정세라입니다. 스텔라 다이나믹스의 비밀 추천을 받은 넥서스 AI의 핵심 R&D팀 인턴이죠. 당신의 임무는 단 하나. 윤태석의 가장 깊은 곳으로 침투해 그의 범죄 증거와 프로메테스의 오리지널 소스 코드를 찾아내는 겁니다. 민준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은 자신이 벼려낸 날카로운 칼날을 만족스럽게 바라보는 대장장이의 그것과 같았다. 넥서스 AI의 첫 출근을 하던 날, 지우는 아버지의 피와 땀이 서린 건물 로비에 섰다. 5년 전이라면 이곳은 그녀의 놀이터였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철저한 이방인이자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잠입한 스파이였다. 그녀는 가슴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모든 감정을 억누르고 완벽한 정세라의 가면을 쓴 채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압도적인 스펙과 비범한 분위기는 단숨에 모든 직원의 주목을 받았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재능은 마침내 목표물에 눈에 띄었다. 신규 프로젝트 관련 부서 회의. 모든 팀원들이 기존의 데이터에 근거한 보고서를 발표할 때 정세라, 즉 지우는 단상에 나가 모두의 허를 찌르는 분석을 내놓았다. 현재 우리가 의존하는 데이터 모델은 3년 전의 시장 상황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양자 컴퓨팅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이 모델은 6개월 안에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그녀의 분석은 날카로웠고 대안은 혁신적이었다. 회의를 주재하던 윤태석의 눈이 처음으로 그녀에게 머물렀다. 그는 자신의 제국에 굴러들어온 이 어린 천재에게 흥미를 느꼈다. 헤오호, 젊은 친구가 아주 야무지군. 이름이 뭐라고 했지? 정세라입니다. 회장님, 정세라. 좋아. 앞으로 자네의 활약을 기대해보지. 윤태석은 자신의 목에 칼을 겨눌 조카를 앞에 두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의 칭찬은 지우에게는 역겨운 독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완벽한 미소로 고개를 숙이며 불타는 증오심을 가면 뒤에 숨겼다. 하지만 그녀의 침투가 순탄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그녀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며 설명할 수 없는 위화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었다. 그녀의 팀 직속 선임이자 어린 시절의 친구였던 이현우였다. 세라 씨는 혹시 어릴 때 이 동네에 살아본 적 있습니까? 어느 날 저녁 단둘이 야근을 하던 중 현우가 뜬금없이 물었다. 지우의 심장이 순간 멈칫했다. 아니요. 저는 줄곧 미국에서 자랐습니다. 왜 그러시죠? 아닙니다. 그냥 낯설지가 않아서요. 말투나 가끔 커피 마실 때 새끼손가락을 드는 버릇 같은 게 제가 알던 어떤 사람과 꼭 닮아서. 현우의 눈빛은 의심과 아련함이 뒤섞여 있었다. 지우는 완벽하게 자신의 과거를 지웠다고 생각했지만 몸에 밴 사소한 습관까지는 지우지 못했던 것이다. 그녀는 태연한 표정을 유지하며 화제를 돌렸지만 그날 이후 현우의 의심 어린 시선을 계속해서 느껴야 했다. 밤이 되면 지우는 다시 강민준의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두 사람은 낮 동안 지우가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밤새도록 복수의 전략을 세웠다.
그들의 대화에는 사적인 감정이 끼어들 틈이 없었다. 그들은 목적을 위해 뭉친 가장 완벽한 비즈니스 파트너였다. 하지만 얼음장 같던 두 사람의 관계에도 아주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지우는 5년 전 그날의 악몽을 꾸다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 온몸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그녀가 간신히 숨을 고르고 있을 때 방문이 조용히 열리고 민준이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따뜻한 우유 한 잔이 들려 있었다. 악몽기라도 꿨나.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심했지만 그 행동은 계산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보안 카메라를 통해 그녀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고 자신도 모르게 움직인 것이다. 지우는 말없이 우유를 받아 마셨다.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그에게서 차가운 전략가 너머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았다. 민준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복수를 위해 독하게 자신을 채찍질하는 지우의 모습 뒤에 여전히 상처 입고 두려움에 떠는 20살 남짓의 어린 소녀가 있다는 것을 보았다. 감정은 복수의 방해물이라고 생각했던 그였지만 자꾸만 그녀의 여린 모습이 눈에 밟혔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지우가 마침내 첫 번째 실마리를 찾아냈다. 그녀는 회사의 재무보고서를 분석하던 중 존재하지 않아야 할 유령 서버에 거액의 관리비가 몇 년째 지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갔어요. 지우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희미한 흥분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민준의 앞에 노트북을 내밀었다. 윤태석이 아버지의 오리지널 소스 코드와 모든 비자금 내역을 숨겨놓은 비밀 서버일 가능성이 높아요. 위치는 넥서스 AI 본사 지하 4층. 폐기된 구형 서버실입니다. 복수의 첫 번째 문고리가 마침내 그들의 손에 잡혔다. 프로메티우스 글로벌 론칭 D-Day. 강민준의 펜트하우스는 거대한 전쟁 지휘 본부처럼 긴장감이 감돌았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멀티 스크린에는 넥서스 AI 본사의 실시간 CCTV 영상과 네트워크 트래픽 그래프, 그리고 관련 언론 보도들이 쉴 새 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오늘 밤 8시, 윤태석이 무대에서 론칭을 선언하는 그 순간, 나는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해 적대적 M&A를 개시할 거다. 이사회 놈들은 이미 절반 이상 포섭해뒀어. 강민준이 차갑게 계획을 읊었다. 그의 옆에는 법무팀과 M&A 전문가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내가 윤태석의 돈줄과 권력을 빼앗는 동안 당신은 그의 명예와 자존심을 빼앗는 거다. 내가 회의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모든 외부 통신은 차단된다. 그때부터는 온전히 당신 혼자야. 한지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두려움도 비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오래전 모든 감정을 복수라는 재단 위에 바쳤다. 민주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 아주 작은 스텔스 이어피스 하나를 건넸다. 이걸 하고 있어. 내가 회의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이걸 통해 당신과 함께 있겠다. 그것은 전략가의 계산된 행동이었지만 그 안에 아주 희미한 인간적인 온기가 담겨 있음을 지우는 느낄 수 있었다. 밤 7시, 넥서스 AI 본사 로비는 전 세계에서 모여든 취재진과 투자자들, IT 업계의 거물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정세라의 모습으로 나타난 지우는 그 화려한 인파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 무대 위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성공한 기업가의 미소를 짓고 있는 윤태석의 모습이 보였다. 5년 전 아버지의 모든 것을 짓밟고 저 자리에 선 남자. 지우는 차오르는 증오를 억누르며 가면과도 같은 완벽한 미소를 지었다. 행사장 한편에서 이현우가 불안한 눈으로 정세라를 지켜보고 있었다. 지난 몇 달간 그는 그녀에게서 죽은 친구 한지우의 그림자를 계속해서 발견했다.
하지만 그녀의 이력은 너무나 완벽했고 그의 의심은 그저 기분 탓으로 치부되기 일쑤였다. 하지만 오늘, 이 중요한 날, 그의 마음속 불안감은 최고조의 달에 있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보안팀의 총괄 책임자로서 그녀의 동선을 예의주시하기 시작했다. 밤 6시 55분, 행사의 하이라이트가 다가오고 있었다. 무대 위 사회자의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자, 내외 귀빈 여러분, 인류의 미래를 바꿀 위대한 기술, 프로메테스의 공식적인 론칭이 지금부터 정확히 5분 후에 시작됩니다. 지휘의 등 뒤에 있는 거대한 스크린에 붉은색 디지털 시계가 나타났다. 바로 그 순간 그녀의 귀 속 이어피스에서 민준의 마지막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시작이다. 지금부터 통신을 끊는다. 당신에게 모든 것을 맡기지. 고요함. 이제 그녀는 완벽하게 혼자였다. 지우는 자연스럽게 인파 속에서 빠져나와 화장실로 향하는 척하며 비상계단으로 향했다. 그녀의 목표는 지하 4층, 폐쇄된 구형 서버실이었다. 그녀가 복도를 지나는 모습은 보안실에서 CCTV를 지켜보던 현우의 눈에 정확히 포착되었다. 저 시간에 왜 저쪽으로 가는 거지? 현우의 심장이 불길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즉시 부하 직원에게 다른 모든 화면을 주시하라고 명령한 뒤 자리에서 일어나 지우의 뒤를 쫓기 시작했다. 지하 4층으로 내려가는 길은 삼엄했다. 지우는 미리 복제해둔 마스터키로 1차 철문을 열었다. 복도에 들어서자 레이저 형태의 동작 감지 센서가 촘촘하게 깔려 있었다. 그녀는 작은 금속 거울을 꺼내 센서의 발신부와 수신부를 정확하게 반사시켜 일시적인 교란을 일으킨 뒤 소리 없이 복도를 통과했다. 마침내 구형 서버실의 두꺼운 강철 문 앞에 섰다. 그녀의 스마트워치에 표시된 시간은 01 100이었다. 이제 남은 시간은 9분. 하지만 마지막 관문인 이 문은 지문과 홍채, 그리고 12자리의 암호까지 동시에 인증해야 하는 최악의 3중 잠금 장치였다. 지우의 손가락이 그녀가 숨겨온 소형 단말기 위에서 미친 듯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윤태석의 개인 비서 컴퓨터에서 미리 빼내온 그의 생체 정보 데이터를 입력했다. 첫 번째, 두 번째 잠금 장치가 해제되는 녹색 불이 들어왔다. 이제 마지막 암호뿐이었다. 그녀는 숨을 죽이고 아버지의 마지막 유품인 로켓 펜던트를 열었다. 그 안에 데이터 칩을 단말기에 연결했다. 그 안에는 아버지가 살아생전 자신만이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알고리즘 해독키가 들어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저 멀리 복도 끝에서 차갑고 단단한 구둣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현우였다. 그는 예상보다 훨씬 더 빨리 자신을 추적해온 것이다. 구둣발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스크린의 암호 해독 프로그램은 아직 80%를 넘기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완벽한 함정에 빠졌다. 뒤에서는 그녀의 정체를 아는 옛 친구가, 앞에서는 뚫리지 않는 디지털 초롱성이 그녀를 가로막고 있었다. 지우, 한지우, 너 맞니? 이현우의 목소리는 유령이라도 본 듯 충격과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바로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서버실의 3중 잠금 장치가 철컥 소리를 내며 풀렸다. 한지우는 천천히 몸을 돌려 5년 만에 자신의 옛 친구와 마주섰다. 그녀의 눈에는 반가움 대신 차가운 결의만이 서려 있었다. 비켜, 현우야. 대체 여기서 뭘 하는 거야? 이게 무슨 짓이야? 현우가 그녀의 앞을 막아서며 외쳤다. 그의 머릿속은 혼돈 그 자체였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어린 시절 친구가 회사의 심장부인 이곳의 해커처럼 나타난 것이다. 안주르네
시간이 없었다. 지우는 그와 몸싸움을 벌이는 대신 그의 가장 깊은 상처를 파고들기로 했다. 네 아버지는 어떻게 돌아가셨지? 내 부모님이 돌아가신 직후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잖아. 평생 건강하시던 분이. 지우는 단말기 화면을 그에게 돌렸다. 화면에는 기밀 의료 기록이라는 폴더가 열려 있었다. 내 아버지는 병으로 쓰러지신 게 아니야. 독살당한 거야. 내 부모님의 사고에 대한 진실을 알고 있다는 이유로 그녀는 한 장의 서류를 화면에 띄웠다. 그것은 윤태석이 한 의사에게 거액을 송금한 내역과 그 의사가 현우의 아버지에게 신경을 서서히 마비시키는 약물을 처방했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였다. 평생을 바쳐 충성했던 주인이 자신의 아버지를 폐인으로 만든 살인마였다는 진실. 현우의 눈동자가 거세게 흔들렸다. 그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이스트리의 무대 위 사회자의 카운트다운 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지하 서버실까지 울려 퍼졌다. 다시 내 탓한 다착한. 현우는 피를 토할 듯한 얼굴로 보고서를 그리고 지우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지우는 그를 재촉하지 않았다. 그저 그의 양심에 모든 것을 맡길 뿐이었다. 슬슬 현우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리고 다시 떴을 때 그의 눈에는 더 이상 혼란이 없었다. 그는 결심했다. 현우는 비틀거리며 옆으로 비켜섰다. 그리고 더 나아가 마지막 보안 프롬프트에 자신의 관리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미친 듯이 입력하기 시작했다. 하나, 파일 업로드 완료. 모든 것이 끝났다. 지상 1층. 화려한 론칭 행사장. 윤태석은 의기양양한 미소와 함께 단상의 버튼을 눌렀다. 미래를 목격하십시오. 위대한 프로메테스의 시대가 지금 시작됩니다. 장내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무대 뒤편에 거대한 스크린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하지만 화면에 나타난 것은 화려한 홍보 영상이 아니었다. 어둡고 낡은 연구실을 배경으로 5년 전에 한정훈 박사가 초췌한 얼굴로 카메라 앞에 서 있었다. 지우가 자신의 펜던트 속 데이터 칩에 담겨 있던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 영상을 재생시킨 것이다. 저는 넥서스 AI의 전신 JNY테크의 대표 한정훈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요. 제가 평생을 바쳐 개발한 프로메테스는 제 동생 윤태석에게 찬탈당했습니다. 그는 저와 제 아내를. 영상이 끊기고 화면은 순식간에 윤태석의 모든 범죄 증거들로 채워졌다. 그의 비밀 비자금 장부, 5년 전 교통사고를 조작하라고 지시했던 이메일 내역, 사고 현장의 증거를 인멸한 보고서, 그리고 이현우의 아버지를 독살하라고 명령한 녹취 파일까지 모든 진실이 한치의 거짓도 없이 전 세계의 투자자와 언론 앞에 생중계되고 있었다. 장내는 처음에는 술렁이다. 이내 경악과 충격으로 가득 찬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 나왔고 투자자들은 고함을 지르며 휴대폰을 붙잡았다. 무대 위에 윤태석. 그의 얼굴에서 자신만만한 미소가 사라지고 믿을 수 없다는 경악을 거쳐 마침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의 공포가 떠올랐다. 당장 저거 꺾으란 말이야. 그의 비명은 장내의 소음에 무참히 묻혔다. 그는 가슴을 부여잡으며 무대 위로 그대로 쓰러졌다. 바로 그 순간 행사장 양쪽 문이 활짝 열리며 수십 명의 경찰 병력이 쏟아져 들어왔다. 같은 시각 스텔라 다이나믹스의 회장실. 강민주는 한쪽 스크린으로는 론칭 행사장의 아수라장을, 다른 쪽 스크린으로는 폭락하는 넥서스 AI의 주가 그래프를 얼음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비서에게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명령했다. 계획대로
인수 절차를 실행해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다. 지하 서버실. 지우와 현우는 작은 모니터를 통해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5년간 꿈꿔왔던 복수가 완성되는 순간. 하지만 지우의 얼굴에는 기쁨 대신 깊은 공허함만이 남아있었다. 그녀의 뺨 위로 5년 만에 처음으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승리의 눈물이 아니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부모님을 향한,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기 자신을 향한 깊고 깊은 슬픔의 눈물이었다. 프로메테우스. 론칭의 밤이 남긴 파장은 거대했다. 대한민국 IT 역사상 가장 추악한 스캔들이라 불린 이 사건으로 윤태석은 법의 심판대에 섰다. 그가 저지른 횡령, 배임, 기술 탈취, 살인교사 혐의는 명백했고 그는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빛이 들지 않는 감옥 속에서 여생을 보내게 되었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그의 제국. 넥서스 AI는 주가가 폭락하고 신뢰를 잃어 결국 강민준의 스텔라 다이나믹스에 헐값에 인수합병되었다. 복수는 완성되었다. 하지만 지우의 마음에는 평온 대신 거대한 폭풍이 핥히고 지나간 듯한 공허함만이 남았다. 사건의 핵심 증인이자 공범이었던 이현우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인정받아 감형을 받았다. 그가 교도소로 이송되기 전 그는 지우에게 마지막 면회를 신청했다. 차가운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은 5년이라는 시간의 무게를 짊어진 채 마주 앉았다. 현우의 얼굴은 수척했지만 그를 짓누르던 죄책감과 거짓의 굴레를 벗어던진 듯 오히려 편안해 보였다. 미안하다, 지우야. 현우의 첫 마디는 사과였다. 나는 진실을 외면했어. 윤 회장님이 베푸는 안락함에 눈이 멀어. 내 아버지를 그렇게 만든 사람에게 충성을 바쳤지. 너의 고통을, 너희 가족의 아픔을 외면한 죄. 평생 짊어지고 갈게. 지우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원망이 없었다. 그 역시 윤태석이라는 괴물이 만든 또 다른 피해자였을 뿐이다. 용서할게, 현우야. 지우가 나직이 말했다. 이제 너도 내 아내 감옥에서 벗어나길 바라. 그리고 고마웠어. 마지막 순간에 내 편이 되어줘서. 현우는 그 말에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길고 길었던 그들의 질긴 인연은 그렇게 용서라는 이름 아래 마침내 마침표를 찍었다. 세상이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갈 무렵 강민주는 지우를 한 곳으로 불렀다. 그곳은 예전 넥서스 AI의 R&D 센터, 즉 그녀의 아버지가 평생을 바쳤던 연구소가 있던 곳이었다. 하지만 낡은 간판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프로메테우스 랩스, 프로미티우스 랩스라는 이름의 새로운 현판이 걸려 있었다. 이게 뭐예요? 당신 아버지의 유산을 제자리에 돌려놓은 것뿐이요. 민주는 연구소의 문을 열었다. 안에는 최첨단 장비와 함께 젊고 유능한 연구원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곳은 스텔라 다이나믹스의 자회사이지만 경영과 연구에 대한 모든 권한은 당신에게 있어. 한지우 소장, 당신의 아버지가 못다 이룬 꿈을 이제 당신의 손으로 완성하시오. 이것이 내가 당신에게 지불하는 계약의 마지막 대가요. 그는 그녀에게 돈이나 주식을 주지 않았다. 대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버지의 명예와 그녀의 꿈을 되돌려 주었다. 복수를 위해 시작된 거래였지만 그 끝은 파괴가 아닌 새로운 시작을 향한 재건이었다. 지우는 처음으로 그 차가운 남자에게서 가슴 뜨거운 진심을 느꼈다. 그날 밤 모든 것이 끝난 강민준의 펜트하우스. 두 사람은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 도시의 야경을 배경으로 마주섰다.
하지만 그들 사이를 흐르던 날카로운 긴장감은 사라지고 어색하지만 따뜻한 침묵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우리의 계약은 이제 끝났군요. 지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렇소.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나 역시 당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겠지. 민준이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아주 희미한 따스한 기운이 섞여 있었다. 윤태석은 내 아버지의 오랜 친구이자 내 아버지를 배신하고 우리 가문의 핵심 기술을 빼돌리려 했던 원수이기도 했으니까. 지우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 역시 복수를 위해 자신과 같은 어둠 속에 서 있었던 것이다.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서로의 고독을 비로소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다. 이제 뭘 할 생각이오? 민준이 물었다. 글쎄요. 지우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너무 오랫동안 복수만을 생각하며 살아와서 그 이후의 삶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공허함과 함께 아주 작은 설렘이 깃들어 있었다. 그럼 민준이 아주 잠시 망설이듯 말을 골랐다. 그 답을 나와 함께 찾아보는 건 어떻소? 그것은 계약이 아닌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건네는 진심 어린 첫 번째 제안이었다. 지우는 그를 돌아보며 아주 오랜만에 진심으로 환하게 웃었다. 복수의 그림자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상처를 이겨낸 한 인간의 따뜻한 미소만이 남아있었다. 한지우는 더 이상 복수의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녀가 이끄는 프로메테스 랩스는 기존의 넥서스 AI를 완전히 탈바꿈시켜 윤리적 AI 개발을 선도하는 세계적인 연구소로 자리매김했다. 그녀는 아버지의 기술을 되찾는 것을 넘어 그 기술이 결코 다시는 인간을 해치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올바른 방향을 제시했다. 한지우 소장이라는 이름 앞에는 이제 업계의 존경과 미래에 대한 기대가 항상 따라붙었다. 복수라는 길고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온 그녀는 마침내 삶의 새로운 목적을 찾아냈다. 오늘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곳, 어릴 적 살던 집 앞에 서 있었다. 윤태석에게 넘어갔던 그 집을 그녀는 다시 되찾아왔다. 하지만 개인적인 추억을 위해 되찾은 것이 아니었다. 낡고 빛바랬던 대문 위에는 정운과 연희 장학재단이라는 이름의 현판이 새롭게 걸려 있었다. 그녀의 부모님 이름으로 만들어진 IT 천재들을 후원하는 재단의 개관식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다. 대신 그 상처의 뿌리가 되었던 자신의 집을 미래의 희망이 자라나는 토양으로 만들기로 결심한 것이다. 개관식에는 화려한 정재계 인사들 대신 재단의 첫 번째 장학생으로 뽑힌 긴장감과 설렘으로 가득 찬 얼굴의 어린 학생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지우는 단상에 올라 학생들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이곳은 제가 태어나고 자란 집입니다. 한때는 제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앗아간 아픔의 장소이기도 했죠. 하지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저는 이곳을 새로운 꿈이 시작되는 희망의 장소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녀는 복수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대신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기술은 그 자체로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그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세상을 구원하는 빛이 되기도 하고 모든 것을 파괴하는 불이 되기도 합니다. 이 재단이 여러분이 위대한 기술자가 되기 전에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인간으로 성장하는 집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연설이 끝나고 그녀는 학생들 한 명 한 명에게 직접 장학증서를 수여하며 그들의 꿈을 응원했다. 그 반짝이는 눈동자들 속에서 그녀는 코딩의 즐거움에 시간 가는 줄 몰랐던 어린 시절에 자기 자신을 보았다. 행사가 끝나고 학생들은 재단 건물, 즉 그녀의 옛집 안으로 들어가 새로운 보금자리를 탐험하기 시작했다. 지우는 집 앞 정원에 남아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바로 그때 강민준이 조용히 그녀의 곁으로 다가와 섰다. 그는 더 이상 얼음의 황태자가 아니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모습으로 언제나 그녀의 곁을 지키는 남자였다. 당신의 부모님께서 아주 자랑스러워 하실 거요. 민준이 나직이 말했다. 지우는 집 안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활기찬 목소리를 들으며 미소 지었다. 이게 진짜 프로메테우스인 것 같아요. 꺼지지 않는 지식의 불꽃을 다음 세대에게 계속해서 물려주는 것. 그녀의 말에 민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들의 손가락이 단단하게 얽혔다. 두 사람은 더 이상 과거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들의 시선은 희망과 웃음소리로 가득 찬 집, 그리고 그 안에서 자라날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향해 있었다. 길고 길었던 복수는 끝났다. 그리고 그 잿더미 위에서 용서와 사랑으로 피어난 새로운 삶이 봄 햇살처럼 따스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야기 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저 이야기꾼에게 큰 힘을 실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감상을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영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저에게는 최고의 찬사입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